시드피나아는 메멘토 업데이트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주로 에코스톤 파밍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던전입니다. 아브네아 호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NPC N을 통해 입장이 가능하고, 선행 퀘스트는 컨텐츠 바람이 연주하는 야상곡입니다. 난이도에 따라 몬스터의 스펙이 차이가 나며 던전 종류에 따른 차이는 보스를 제외하고는 크게 없습니다. 현재 레벨 60 이상이어야 입장이 가능하고 4인까지 입장이 가능하지만 입장 인원에 따라 몬스터의 수와 생명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움 기준 블로니 장비로도 충분히 1인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시드피나아는 마법 공격이 효과적인데 블로니 장비로는 스태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적인 부분은 변수가 너무 많으니 직접 경험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시드피나아는 중간 보스를 포함해 총 7개의 방이 있고 각각의 방마다 루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은 구슬방입니다. 여느 다른 던전처럼 그냥 구슬을 치고 나오는 몬스터를 모두 잡으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구슬을 추천드리며 분노의 형상이 나옵니다. 스펙이 높은 건 아니지만 계속 도망가서 살짝 귀찮은 편입니다. 만약 가운데가 아니라 양옆 구슬을 건드리게 되면 악몽의 형상과 공허의 형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 녀석들은 분노의 형상보다 스펙이 훨씬 높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방은 재물방입니다. 구슬을 건드리면 몬스터와 함께 재물원이 나타납니다. 재물원 안에서 몬스터를 끌어당겨 잡으면 됩니다. 체인블레이드의 스피닝 슬래시를 추천드립니다. 4개의 구슬 중 어느 것을 쳐도 차이는 없습니다. 세 번째 방은 루트가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 루트, 물고기 방입니다. 미니맵을 보면 양쪽 끝에서 두 번째, 그리고 정 가운데 구슬 주변에 몬스터가 모여 있습니다. 물고기를 피해 구슬을 치면 됩니다. 만약 물고기에 닿으면 디버프가 걸리는데, 디버프에 걸리면 구슬을 칠 수 없어서 디버프가 끝날 때까지 도망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5마리 이상 없애면 다시 리젠되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물고기에 다 디버프가 생기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물고기 자체는 툭 치면 죽는 약한 몸이라 잡기는 쉽습니다. 구슬 3개를 전부 쳐야 하고 디버프에 걸리면 그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썰풀은 리스크가 심합니다. 그래서 썰풀은 두 번째 루트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루트는 재물방입니다. 물고기가 없는 구슬 아무거나 치면 두 번째 방처럼 몬스터와 재물원이 나옵니다. 똑같이 재물원 안에서 잡으면 됩니다. 구슬 하나만 끝내면 바로 끝납니다. 네 번째 방은 구슬방입니다. 셋 중 어디를 건드려도 등장하는 몬스터는 차이가 없습니다. 악몽의 형상과 공허의 형상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방 중간 보스입니다. 구조물에 다가가면 방으로 이동합니다. 불안의 형상을 모두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불안의 형상은 방어 보호가 높아 제대로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조화의 형상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부조화의 형상을 잡으면 부조화의 검을 떨어뜨리는데, 효과를 보면 일부 형상의 방어와 보호를 깎습니다. 부조화의 검으로 불안의 형상을 때려서 방보를 깎은 뒤 공격하면 됩니다. 하지만 불안의 형상의 인식 속도가 상당히 빨라 제대로 공격이 어려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펫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데스, 투안 등 소환하면서 데미지를 입히는 펫을 계속 소환하면 됩니다. 속도 자체는 제일 빠르지만 펫이 많아야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메테오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냥 냅다 날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중간 보스에서 메테오가 있으면 좋기 때문에 본인의 스펙과 스킬 쿨타임을 계산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죽음의 무도입니다. 시드피나아 선행퀴를 진행하다 보며 얻는 스킬인 죽음의 무도는 고정 데미지를 입히며 동시에 방보를 깎습니다. 죽음의 무도를 사용한 후 추가 공격으로 마무리하거나 앵콜로 쿨타임을 초기화시킨 후 다시 죽음의 무도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불안의 형상을 모두 잡으면 컷신과 함께 중간 보스인 공포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던전의 종류가 호기심이면 2마리, 두려움이면 3마리, 슬픔이면 4마리가 나옵니다. 용들은 경직을 씹고 방보가 높은 데다가 석화 디버프를 걸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마법 보호는 낮은 편이니 마법 공격을 추천드리며 특히 메테오가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만 남게 되면 강령술 패턴이 나오는데, 일정 시간 이내로 남은 한 마리를 잡지 못한다면 죽은 용이 부활할 뿐더러 모든 용의 체력이 100%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방은 세 번째 방의 루트에 따라 선택지가 나뉩니다. 세 번째 방에서 물고기 방을 진행했다면 구슬이 3개가 나옵니다. 가운데에 물고기와 구슬이 있는데, 메커니즘 자체는 세 번째 방의 물고기 왕과 똑같으니 마찬가지로 물고기 치우고 구슬을 치면 됩니다.
단, 세 번째 방과 다르게 구슬을 쳐도 물고기가 사라지지 않으니 구슬을 치고 이동하다가 디버프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세 번째 방에서 재물방을 진행했다면 구슬은 2개만 나옵니다. 그냥 2개 중에 아무거나 구슬치고 몬스터 잡으면 됩니다. 등장하는 몬스터 중에 혼돈의 형상과 각성의 형상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잡으면 터지면서 주변에 데미지를 피고 슬라임은 공격에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슬라임 가까이서 죽여서 터질 때의 데미지로 슬라임을 잡아야 합니다. 슬라임은 난이도 상관없이 물고기 2마리, 크리가 뜨면 1마리 데미지로 죽습니다. 7번째 방 보스입니다. 파티원 중 1명이라도 바닥의 장판을 밟으면 컷신과 함께 보스 비탄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던전 종류에 따라 공략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호기심에서는 딱히 신경 쓸 점이 없습니다. 그냥 냅다 패면 됩니다. 두려움에서는 처음엔 보스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보스룸에 입장하며 얻게 되는 조화의 파편을 사용해 N의 형상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N의 형상으로는 보스를 공격할 수 있으며 체력을 50% 이하로 만들면 자동으로 해제되고 보스를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슬픔에서는 보스와 함께 물고기가 나옵니다. 이 물고기는 경직이 먹히지 않고 맵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물고기에 닿으면 출혈이 걸립니다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보스 때리면 됩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보스는 계속 체력을 회복합니다. 피통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 귀찮은 편입니다. 패턴은 텔레포트로 귀찮게 하는 것과 체력 50% 이하에서 쓰는 장판 패턴이 위협적입니다. 중앙으로 이동하여 일정 시간 무적 뒤 보스 주변을 시작으로 맵 무작 위에 원형 장판이 생깁니다. 장판 위에 있으면 데미지가 들어오는데 상당히 아프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비탄의 노래까지 마무리하면 보물상자와 함께 에코스톤을 강화할 수 있는 고대의 오르골이 나옵니다. 보물상자 보상은 에코스톤과 에코스톤 각성제가 하나씩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던전 종류에 따라 나오는 에코스톤의 종류가 다르며 난이도에 따라 고급 각성제와 최고급 각성제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정 확률로 개조석, 치유의 조각, 인챈트 스크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 고대의 오르골의 에코스톤 등급 상승 확률이 다릅니다. 겉볼딩에서 파티 공고를 보면 어부와 개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던전에 입장하면 진행도와 상관없이 세 번째 방의 물고기가 리젠되어 있습니다. 어부는 이 물고기를 미리 잡아두는 사람을 뜻합니다. 구슬 3개 주변의 물고기를 전부 정리하고 6번째 방의 물고기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추가로 중간 보스 방에 레인 캐스팅을 미리 깔아두면 좋습니다. 개잡이는 어부가 정리하는 동안 첫 번째와 2번째 방을 진행합니다. 그 후 합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던전을 진행하다 보면 나무 주변에 조화의 형상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별거 없으니 신경 끄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드피나에서 얻을 수 있는 에코스톤과 에코스톤 각성제는 경매장에 팔립니다. 끝! 빠이!